안녕하세요, 북소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 사고력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뒤에 이제 뭐 역사 사고력의 하위범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했지만 그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이제 철학적이고 주로 이제 추상적인 논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적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 사고는 실제 이론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사고할까 그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는데 요 앞부분은 거의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페이지부터 보시냐면요. 그 358페이지부터 보자. 358페이지. 자, 358페이지에 보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레이크. 자, 드레이크가 와인버그의 위견을 받아들여서 그 뭐냐면 그 당시 역사적 생각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사고 과정을 그 네 단계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두세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인버그의 이제 이견도 그 뭐냐면 어, 기출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죠. 한 두 번 정도. 이 와인버그의 발견법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역사적 사고의 증거를 수업 상황에 맞게 제시한 경우도 있다.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 사고를 어떤 형태로 기술해야 한다. 자, 와인버그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생각 말하기 기법을 도입하여 출처 확인, 확진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 사고의 증거를 기술한 바 있다. 발견법에 입각한 그의 실험은 역사가의 생각 습관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드레이크는 와인버그가 제시한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사 사고 과정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 발견법 있죠. 와인버그의 발견법. 자, 이 발견법 자체도 시험 문제에 예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부분은 갈색책이 있어요. 갈색책.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교학습도 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요거 강독하고 나서 국과로 갈색책으로 이제 강독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출처 확인이죠. 출처 확인. 자, 출처 확인은 이게 기출의 요 네 단계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출처 확인이야. 자, 보면 자, 역사가가 사료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저자의 신뢰성, 의도, 사건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료가 누굴 위한 것인지 그 의도를 검토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출처 확인할 때는 그 우리 관점과 과거 사람들의 관점을 구분한 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의점이 있어요. 출처 확인의 유의점. 그래서 예전에 이거 관련돼서 이제 04년도에 기출문제, 04년에 14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조선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조선사를 이제 보기 전에 이 조선사에 대한 뭘 해야겠어요? 출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조선사라는 거는 이제 누가 만든 거야? 일제가 만든 거잖아요. 조선사 편수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식민사관을 주입을 하려고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100%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의도를 알고 이걸 깔고 접근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출처 확인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확증인데 확증이라는 것은 몇 개의 문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비교해서 문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똑같은 사건이라도 각각 사료나 유물과 유적에 따라서 다르게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가지 사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몇 개의 이제 문서를 통해서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등등등을 이제 서로 교차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그 사실을 판단하는 그 방법으로서 확증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증은
다른 말로 갈색 책에서는 교차 분석이라고 해요. 교차 분석. 자, 그러면 학점을 이제 하면 어떤 이제 볼 수 있는가? 네,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러한 문서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역사적 능숙성을 달성한 걸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습과 지식을 누적은 문서 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두 가지 이제 그 학습적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 학점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힘들어요. 교차 분석이. 이건 대단한 이제 지식이 좀 있어야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차 분석 학증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맥락화죠. 자, 맥락화하는 그 의미를 보면 동시대 지역적 국가적 맥락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인식과 사고방식이 아주 다른 해당 시대의 인식이나 사고 습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맥락화에 대한 학습적 효과를 얘기하고 있죠. 정의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맥락화의 전반적인 정의고 여기가 이제 뭐 학습적 효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맥락화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언어적 맥락화, 유추적 맥락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자, 유추적 맥락이라는 것은 동시대의 그 인들과 비교해서 특정한 생각이나 주장이 어떤 위치에 차지할 것을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자, 언어적 맥락이나 동시대 언어가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보충 자료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하기도 할게요. 자, 하여튼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교적 사고죠. 비교적 사고. 자, 문서를 읽는 동안에 그 역사가들의 해석과 1차 사료 속에서 확증된 걸 유의하면서 서로 테스트 간의 관련성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네, 비교적 사고의 어떤 특징을 되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문서 분석을 통해 당대 여러 지역의 어떤 그 아이디어와 사건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문제 그 예문을 들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대 넘어가기 전에 이 드레이크의 이제 뭐냐면 이론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예물 들어가면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첨부를 해놨는데 밑에 그 첨부 자료를 이제 보시면 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첨부 자료는 지금 쌍방에 강의 듣는 분들은 나중에 받아서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예전에 작년 모의고사죠. 작년 모의고사에 드레이크 문제를 냈는데요. 요걸 이제 제가 예문을 좀 따가지고 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면 학습 자료에서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흔히 볼 수 있는 오지영의 동학사를 바탕으로 한 이런 패전 개혁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네, 요거는 그, 뭐랄까 정부와 일본 측 그리고 유생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 측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동시대에 일어났던 그 동학과 비슷한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죠. 태평천국 운동에서 천조 전무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제가 이제 드레이크의 방적 그 역사적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예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가해 저자는 오지영이죠. 자, 오지영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지만 그 당시 나이가 어렸고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학사 역사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왜 오지영이 자신의 경험을 가장해서 쓴 소설책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걸까요? 일단 이 출처 확인하고 관련된 거죠. 출처 확인. 예. 오지영의 이제 뭐냐면 뭐야, 출처학인가 관련된 거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그 글 썼나? 저자의 신뢰성 관련된 내용이죠.
아이고, 이거 너무 두껍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출처 확인이고, 자, 그다음 니은을 볼게요. 자, 나자죠. 나자는 동학농민운동 군에 진압한 정부군, 일본군, 양반 유생들의 글들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가자료와 나자료를 얻은 정보를 비교해요. 각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자, 문서를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문서부터 얻은 정보를 비교해서 문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거, 이건 이제 뭐가 되겠어요? 학증이 되겠죠. 갈색책에 얘기하는 그 사료 비판, 교차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된 것이 맥락화예요. 그러니까 맥락화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됐다고 했죠. 언어적 맥락화하고 유추적 맥락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볼게요. 자, 가와 나자조에서 나오는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는 농민들 입장에서 봉건적 요소와 조세제도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고자 하는 목소리지만, 자, 양반 유생들 입장에선 조세 특권과 신분제를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가의 미추친 내용은 토지 소유권을 분배하고자 하는 주장이 아니라 토지 경제권을 분배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유추적 맥락화요. 유추적 맥락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농민들 입장하고 그 양반 유생들 입장을 같이 이제 보면서 그 동시대인들 비교하면서 이제 특정한 주장이나 생각을 어떤 위치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뭐냐면 유추적 맥락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건을 보는 A, B와 C의 관점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유추적 맥락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시대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기에는 여기 밑줄진 부분이 오거든요. 토지를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그럼 소유권 같지만 그 당시 토지 소유권보다는 토지 경작권을 분배하는 의미로 해야지 정확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맥락화 중에 언어적 맥락화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단계를 볼게요.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적 사고야. 자, 비교적 사고를 이제 보면 그 19세기 중후반 동학농민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태평천국 운동을 같이 뭐냐면 살펴봅니다. 보았습니다. 그 다사를 볼 때 태평천국 운동은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종교적 기반을 삼고 있고 균등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태평천국 운동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학농민운동을 기독교 부정한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 사고죠. 그래서 서로 다른 테스트 간의 관련성을 구성하는 과정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거하고 지금 가나하고 다는 다르잖아요. 이건 동학교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뭐와 관련되면 태평천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요걸 서로 연결시켜서 관련성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제 분석을 통해서 당대 지역의 아이디어 사건을 비교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동학농민운동하고 태평천국 운동하고 어떻게 돼요? 음, 비슷한 동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문서 분석을 통해서 당시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과 태평천국 운동의 그 사건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라는 말,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공통점도 나오고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종교를 기반으로 한 하고 있고 공동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천국운동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학농민운동은 기독교 부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관련성을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들어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예문은 이제 읽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야. 예, 이해가. 저도 그 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시행착오를 이제 좀 겪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요컨대라는 거 있죠. 요컨대. 요컨대는 요약컨대다죠. 앞부분을 이제 요약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컨대 부분이 나온 부분은 꼭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가독성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문장을 이해하지 않아도 여기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보면 자, 역사적 사고 과정은 역사가 내용 이해를 위해 읽기 이전에 하는 출처를 것부터 시작함으로써 하나의 문서를 다른 문서와 관련시킨 합증, 그리고 또 이제 출처 확인을 못해서 확증, 출처 확인 확증, 역사가 시간과 중거틀, 조건을 지방 국가적으로 기술하는 맥락학, 그리고 그 역사가 당시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 조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비교적 사고 등을 가정이 도입됐다. 아, 자, 이것은 수업상에서 제시한 역사 사고의 증거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 출처 확인은 그 역사 사실 증거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얘기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인데, 자, 역사가들이 내용 이해를 읽기 위해서 읽기 전에 해야 하는 것, 출처 확인이고, 학제는 역사가들이 하나의 문서를 다른 문서와 관련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게 학진이고요. 자, 맥락화는 역사가들이 지방 차원에서든 전국 차원에서 시간틀과 조건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 맥락화. 그리고 비교적 사고는 역사가들이 당시 세계의 다른 부분의 조건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행한 것. 비교적 사고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뭐냐면 역사적 생각하기 관련된 내용을 좀 해봤고요. 생각하기 습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고력이라는 것, 역사 사고력을 어떤 뭐 추상적인 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학자 간의 논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뭐냐면 하는가. 어, 이제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해서 하는 거야.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적인 연구였다. 교실 상에서.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앞에서 이제 좀 얘기한 제가 이제 그 드레이크와 관련된 내용 있죠. 네, 드레이크와 관련 와인버그. 그래서 드레이크의 역사적 사고 과정 관련된 내용에 큰 영향을 줬던 이 와인버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발견법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네, 두 번 나왔어. 두 번. 제가 2, 3년에 또 나왔고. 자, 요거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갈색 책 잠깐 펴보세요. 갈색 책. 자, 갈색 책 66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왜 또, 음, 갈색 책 66페이지. 제가 갈색증에 예전에 강의할 때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지우고 그냥 이렇게 제시했는데 왜냐면 일일이 적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약간 단축을 좀 할 필요 있었고 이게 시간을 강의 시간을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갈색책 몇 달락부터 보냐면 66페이지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요. 자, 역사적 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고려할 점은 역사가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역사는 관련성이 없는 사건의 연대기에서 과거 사건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의 증거, 이 증거는 사료죠. 사료를 해석하기 위한 학문으로 발달했다. 근데 이 사료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상상력이 이제 필요하고 이 불완전성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사료 분석과 비판을 이제 또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가는 과거의 흔적을 증거를 해석함으로써 과거를 조사한다. 또한 역사가는 추리 과정을 통해서 증거를 해석하지만 증거를 이따금 불완전함으로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 자, 일련의 정당한 해석을 산출하는 데는 역사적 상상이라고 부르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상상은 이제 사료 분석과 비판이 포함되면서 예전에도 말했죠. 역사적 상상, 문학적 상상은 다르다고 했죠.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원래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서 하는 그 뭐냐면 재창조다.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와인버그는 이런 차원에서 사료의 불완전성을 역사 상상을 메꾸는 그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발견법이에요. 발견법. 자, 역사가의 증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기능을 발휘한다. 자, 와인버그는 사료 독해와 해석 과정에서 역사가가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조작을 발견법이라고 칭했다. 자, 발견법의 정의가 나와요. 발견법이라는 것은 사료에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역사가가 활용하는 방법을 뜻한다. 그래서 이 발견법은 이제 그 와인버그가 네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자, 보면 자, 와인버그는 그
역사가가 문헌을 읽을 때 활용하는 발견법을 학증, 맥락학, 출처 확인, 부재 증거 고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제시했고요. 학증은 뭐냐? 자, 역사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해줄 자료를 이제 뭐냐면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임나일본부의 허구성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로나 강개토 대왕의 심혈적 기사를 일본 의도가 아니다. 일본 측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그 작업도 학증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는 역사가가 가장 기초인 작업으로 자신의 입증하고자 하는 역사 세부사항을 여러 자료 속에서 발견한 것을 뜻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맥락화를 보자. 맥락화. 자, 맥락화인데 여기 보면 사료를 이용해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하고 할 때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언제라는 것은 사건의 연대기적 계열성을 속에 두는으로써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사건의 전후가 무엇이 일어나는가, 사건이 얼마나 걸렸는가, 발생과 목격자의 기록사의 시간적 거리가 얼마나 차갔는가 이렇게 보는데, 자, 현재라는 건 이제 4세기 후반에 이제 앞에서 임나일본부 인원 주장이 있죠. 그래서 이 4세기 후반에 이제 임나일본부가 기록한 일본 서기 내용과 일본 서기가 쓰여진 시점이 7세기쯤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밝히는 거야. 이게 언제라는 게. 자, 어디서를 보면 어디서는 구체 공간에서 사건을 두는 곳으로 사건의 상황과 그다음 지리, 날씨, 기후, 경관 등 특별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임나일본부가 이제 세워졌으면 그냥 임나일본부가 왜 이런 것이 나왔는가. 그냥 4세기 후반에 이제 그 당시 일본이 철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당시 백제와 협력해갖고 이렇게 출병을 했다. 용병을 착취돼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구체 공간을 둘러싸고 이제 뭐냐면 어, 어디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맥락하에 이제 뭐 관련된 역할을 볼게요. 자, 그 역사가는 맥락화 발견법을 이용해서 어떤 경우에는 증언의 질을 의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설명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으로써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다. 이 역할이고요. 자, 출처 확인을 볼게요. 출처 확인은 앞에 이제 학증은 이제 뭐냐면 이게 앞에 있는 드레이크의 뭐와 비슷하냐면 학증과 비슷하죠. 출처 확인도 좀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일정 역사가가 사료를 읽을 때 출처를 먼저 살피고 사료 내용을 해석할 때 출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 일본 서기가 이제 그 당시 일본 황실의 어떤 미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일본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죠. 출처 확인해서. 역사가에서는 출처하기는 사료를 활용하기 위한 첫 단계다. 그래서 역사가는 문헌의 저자 장소, 저작의 날짜를 알므로써 문헌의 내용과 관점, 저자의 의도와 목적, 저자의 선입견과 편견, 문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드레이크의 출처인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부재 증거 고려를 볼게요. 이 부재 증거 고려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걸 썰렁홈스 발견법이라고 해요. 자, 이 썰렁홈스는 탐정이죠. 유명한 소설책 주인공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범인들이 숨기려고 했던 거, 감추려고 했던 걸 밝혀내서 결국엔 진범을 찾잖아요. 자, 그 마찬가지로 이 역사적 사료라는 거, 역사적 뭐냐면 사료는 그 당시 이제 당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가 좀 부각시키고 싶은 거는 좀 가장돼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것은 좀 안 쓰거나 좀 약간 축소해서 쓰려고 하거나 또 왜곡시키거든요, 사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썰럼 홈즈 그 탐정처럼 이렇게 밝혀내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역사가 문헌 증거를 고쳐할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빠뜨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썰렁홈스 발견법을 이용하면, 자, 문헌 정보를 고쳐할 때 미숙한 종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가 문헌을 고쳐하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말하지 않는 것들, 또 그것이 기술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묻을 경우에 지방 경찰관처럼 돼서 역사가의 증언을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 비판적 분석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부재 증거 고려의 뭐냐면 내용이죠. 그 관련된 내용.
그래서 앞에 이제 1번 서기의 내용을 보면 1번 서기에 보면 이제 신공화국에 이제 뭐냐면 그 한반도 남쪽을 공격을 했다. 그 관련된 내용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제 얘네들이 백제 이제 근초공항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와서 백제 삼서라고 하죠, 보통. 그것을 이제 일본 서기에 편찬할 때 그 당시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백제 유의민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제 유의민 후손들이 여기 일본 서기에 그 뭐냐면 어, 저술할 때 편집할 때 개입 들어와서 거기에 역사가도 이제 역사 그 사관으로 이제 참여했고 요거는 백제 이 자체가 이제 아까처럼 뭐예요? 일본 항시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근슬쩍 백제 금초공항이 했던 일을 신공항과 했던 일로 바꿨었어. 주체를 바꿔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딱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 자, 기술 보면 그 당시 이제 친밀하게 그러니까 지금 남쪽의 나주 지역의 영산강 지역의 뭐냐면 세력들을 토벌할 때 이 친미나라를 이제 토벌한 관련된 내용에 보면 그 당시 남만을 그러니까 북조를 통해 그 북조를 뭐냐면 토벌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친미단을 남만이라고 칭했거든요. 근데 이 남만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이게 뺏겼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을 때 이들은 북조에 있죠. 북쪽에 있으니까 북조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 근데 남만이랑 남쪽에 오랑캐 되잖아. 이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지금 백제의 입장에서 지금 근초공항의 입장에서 쓴 거야. 그래서 원래 사실은 근초공항이 친미단을 뭐냐면 토벌했고 그 과정에서 철이나 여러 가지 선진 물자를 원했던 일본이 용병을 파견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당시 이제 근초공항이 자기 아들 금구수왕을 시켜서 그 당시 청왕에게 7주도를 하사한 거죠. 봉헌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나름대로 그 일본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본석에서 숨기고 가장들고 피하려고 했던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토출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부재 증거의 고려다. 썰렁호스 발견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발견법은 역사의 독특한 탐구 방법으로서 이러한 것은 그 앞에 이제 네 가지 이제 발견법에서 이제 어, 했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 탐구력이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오는 역사 사고의 특성은 비판적 사고, 맥락적 파악, 상상의 파리, 판단력의 중시 등이다. 자, 역사가는 사료를 접할 때 먼저 사료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사료 비판한다. 자, 앞에서 이제 사료 비판 관련된 내용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야? 확증이죠. 예, 교차 분석 관련된 내용이야. 자, 모든 사료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료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거짓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증이 있을 수 있고 지방이나 민족적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역사관 사료 비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또 사료의 작성 시기를 확인하고 저자가 처한 위치를 고려해서 시간과 공간 속의 상을 파악해야 된다. 맥락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국에서 이제 발견법에서 역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말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역사 사고적이 뭔가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과정에서 강조한 사고는 비판적 사고와 맥락적 파악, 그 역사 판단력이다. 그 앞에 이제 출처학인간 부재 증거를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사고 특성은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판단력이죠. 예. 그래서 여기 출처확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재 증거 고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역사 상상력과 역사 판단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시된 이유가 뭐냐면 사료학습, 그 사료의 부족한 부분, 불완전성과 역사적 사고력 측면에서 제시를 한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와인버그의 발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버그의 발견법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 교육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체가 뭐예요, 지금? 역사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예. 근데 이 드레이크의 주체는 그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건? 이거는 학생들이죠. 실제 수업에서 하는 거니까, 수업 활용하기 위한 거니까, 자, 이거는 드레이크는 역사가가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인버가 제시한 것은 그 뭐냐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타겟이 물론 학생들도 있지만 주 타겟이 역사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드레이크가 제시한 내용은 교수 학습장 방법에서 제시한 거죠. 그 와인버그는 연구 방법론에서 역사가를 대상한 거고
드레이크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됐다. 서로 성격이 비슷하지만 일단 이제 방향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용어도 있어요. 출처하기라든지 학증이라든지 딱 읽어보시면 비슷하죠. 근데 이제 맥락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맥락화라고 하지만 여기도 맥락화가 있죠. 내용이 달라.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부재 증거 고려하고 비교적 사고는 각각 이제 그 와인버그와 드레이크의 이론들이 있죠.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한 70%, 50%, 70%, 80%, 정확히 5, 60%좀 비슷한 그런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레이크와 와인버그 관련된 좀 이론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갈 게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가 4개로 이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자, 여기 이제 남색책을 이제 관련돼서 읽기 전에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에 관련된 좀 약간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남색책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그 남색책에도 있고 갈색책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갈색책까지는 제가 딱 보니까 뭐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갈색책 부분을 뛰어넘고 남색책 부분만 이제 뭐냐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갈색책 관련된 내용을 읽고 싶은 분들은 제가 거기다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 사고의 하위 범주에서 갈색책 55페이지, 82페이지까지 쭉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한번 보면, 자, 여기 역사 하위 범주가 있죠. 그래서 최상호 씨 견해를 따르고 있어요. 최상호 교수님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김한종 교수님하고 최상호 교수님이 하위 범주의 구분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다고 했죠. 예전에 한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했고, 근데 남색책이나 이제 그 갈색 책에서는 최상호 교수님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사고력 하위 범주는 4가지도 있죠. 연대기 접학력, 역사 탐구력, 역사 삼상력, 역사 판단력 4가지도 있어요. 자, 명칭 자체를 좀 외워두실 필요는 있겠죠. 자, 제일 기본이 됐던 것이 연대기적 파악력이에요. 이게 연대 같은 것들을 아는 거고, 역사 탐구력은 이제 제일 먼저 넓은 범주인데, 요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사료 분석과 비판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이제 사료 분석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입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 상상력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사적 상상력을 보면 역사적 탐구력은 뭐 사회과나 과학과나 이렇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특성이죠. 역사까지만 가질 수 있는 특수성, 뭐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적 상상력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건 연대기적 파악력, 그다음에 역사적 탐구력, 그다음에 역사 상상력을 다 어느 정도 뭐냐면 테스트 다그 만넷을 찍고 나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역사의 판단력이야. 그 역사의 판단력은 앞에 있는 그 하위 범주를 다 통과한 사고 방식이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의 판단력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갈색 책에서는 이제 또 여기에다가 이제 하위 범주와 하위 기능을 이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 범주는 이제 사고 과정, 그다음에 하위 기능은 사고 기능 뭐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근데 주로 뭐 하위 범주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남색책에 있는 뭐 기본적인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가도 충분히 이제 뭐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하위 기능은 이제 뭐냐면 그 남색책에도 좀 일부 나오거든요. 예. 하위 범주는 이제 뭐냐면 또 갈색책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남색책 기준에 갖고 이제 볼게요. 그냥. 그래서 연대기 파악력은 이제 역사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 여기고 인간의 삶과 여러 형사를 연대기,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해하고자 하는 능력이고 역사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감각의 부재시 사건 간의 관계를 시험하거나 역사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시대 부분과 인과관계 능력 하고 관련될 때 연대기 파악력이 있고 이런 측면에 탐구력과 상상력과 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사적 탐구력은 사료 비판과 관련된 거야.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 남색책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이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 기능하고 그 다음에
아, 일반적 기능, 이 남색책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약간 근데 하여튼 뭐 요거는 녹색 그 갈색 책에 있는 거네. 하여튼 여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역사적 탐구 기능은 일반적 기능하고 역사의 특징적 탐구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 탐구 기능은 다른 그 탐구 기능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거는 탐구 학습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 탐구 기능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지,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능력, 그 다음에 결론 도출, 일반화, 이런 것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특징적 탐구 기능을 보면 역사적 개념 사용, 역사적 자료 활용, 역사적 연구 방법의 수행, 이런 것들이 역사과만 있는 특징적 탐구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개의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 이제 뭐냐면 일반적 탐구 기능과 역사 탐구 기능, 종합적 역사 탐구 기능이거든요. 요게 1번과 2번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파악 능력,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능력, 자료 취급 능력, 결과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료 비판과 분석이 있더라고 해도 여기 주의할 것은 요 안에 감정인 내용도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역사의 탐구력은 사료를 근거로 과거 사건의 행위와 해석을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출하는 능력, 역사적 사고의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거고, 다른 부분과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죠. 사용 빈도가 제일 높고 논리적이고 합리적 분석적이지만 또 감정이입이나 논리적 사건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 감정이입도 필요하다. 왜냐 사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그 학습자, 그 행위자의 어떤 내면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얘기하냐면 교차 분석 같은 거,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사적 상상력은 직관적, 인진적, 학상적이고 역사적 탐구를 보완하는 것은 역사를 사회학과 구별지는 특수한 영역이다. 아, 자,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했던 것은 역사 연구의 주요 근거인 자유의 불안정성 때문에 역사적 상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소설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의 차이가 나왔죠. 역사적 상상력은 뭐에 있까? 그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죠.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자료의 어떤 불완전성을 메꾸는 과정이 나온 거고, 그 소설적 상상력은 어, 그 우리가 뭐 예술에서 말하는 이제 창조의 의미죠.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이치에 맞는 거, 개연적인 거, 그러니까 내러티브 때 이제 제가 언급했던 그런 상상력이 여기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상의 하위범주는 이제 그 제가 남색책 할 때 좀 얘기했던 삽입이나 어, 보관, 감정이적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세 개를 얘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게 역사 판단력이죠. 주로 이제 역사 사고력 하위범주가 나올 때는 역사적 판단력이 거의 지금까지 두 문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주로 나 여기에서 왜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은 저희 역사 상상력은 이제 뭐냐면 따로 나오죠. 뭐 삽입이니 뭐 보관이니 감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역사 탐구력은 사료 분석 비판하고 이제 연결돼 나오는데 또 이게 너무 범주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걸 역사 탐구력이 뭐냐 물어볼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해석 여하에 따라 상상력이 될 수도 있고 판단력이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역사적 판단력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농장이나 진람을 접할 때 합리적 판단으로서 의사결정하는 능력이다. 역사적 사고력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위치했고 역사 연구에나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하고 할 때도 역사의 판단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배울 때도 결국에 교수학습 방법에도 역사적 판단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메타인지 비판적 평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약간 부연 설명하면 여기 이제 논문책도 읽으면 좀 좋긴 한데 뭐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 논문책 관련된 내용까지 이제 언급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예. 일단 아까쯤에 이제 요게 보면 일단 연구 방법 측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다 역사적 판단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자, 연구 방법 측면 보면 이제 이건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보면 일단 수많은 사건 중에 어디를 이제 선택할 거냐. 사료 선택을 해야 되잖아. 사료 선정을. 그 연구, 그리고 어떤 것을 연구 주제로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 판단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
탐구를 하고 역사의 분석을 하죠. 사료 비판과 분석. 근데 여기도 이제 뭐냐 어느 사료를 이제 뭐냐 부각시키고 거짓과 참을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역사적 판단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탐구력도 들어가지만 그리고 이제 나서 뭐냐면 이거를 이제 결과를 서술해야 될 거냐. 서술할 때 이제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러티브 방식으로 대중에게 쉽게 접근해야 되는데 어떤 문장을 선택하고 서술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역사의 판단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 교수 학습 방법에도 똑같은 이제 마찬가지. 여기는 주체가 이제 교사나 학생이죠. 그래서 요 연구 결과물 중에 어떤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어, 내용으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적 판단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아이들이 그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도덕 그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을 해도 그걸 대해서 이제 뭐냐면 역사적 판단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 딜레마를 이제 척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또 합리적 판단을 또 해야 될 거냐. 자, 그래서 연구 방법부터 시작해서 교수 학습 방법까지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역사적 판단력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하위범주로 나눴지만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런 하위범주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어떤 것을 여기 다 떼가지고 예를 들어 뭐 연대기적 파악력만 하고 싶다. 역사 탐구적을 만 하고 싶다. 그런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 사고 과정이 이게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범주를 이용할 때는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뭐냐면 육성할 수 있지만 이 집중 육성할 때도 요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해줘야 돼. 유기적 통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역사적 상상력을 육성을 시켰다. 그러면 역사적 상상력만 딱 떼어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역사적 상상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지만 뭐냐면 연대적 판단력과 역사 탐구력, 판단력도 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교수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부터 보냐면 69페이지부터 볼게요. 남색채. 69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아니, 제가 얘기 잘못했네. 그 펴놓고 잘못 펴놨어. 361페이지부터 볼게요. 361페이지. 자, 역사적 사고의 구성 요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연대입학력 여기 쭉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보죠. 자, 역사적 사고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자, 앞부분은 이제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연대의적 파악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이 배제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개로 이제 나누는 이유가 이걸 서로 간에 배제해서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냐면 그 하나의 방편, 그러니까 이야기 방편이라는 거죠. 따라서 역사적 사고 요소 분류 구분을 범주하는 것은 역사적 사고를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뭐냐면 분리할 수 없고 유기적 통합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국내에서도 역사 사고 요소를 범주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역사 사고 요소를 크게 이제 탐구 기능과 역사적 상상력으로 나누어 제시하거나 자, 연대기적 파악력과 역사 탐구력, 역사 상상력, 역사 판단력으로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 거 있다. 이렇게 있죠. 그 앞부분은 이제 김한종 교수님의 의견이고 이 뒷부분은 이 사람 최상훈인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 최상훈 교수님의 의견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 교육론에서 이 최상훈 교수님의 의견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연대적 사고, 그다음에 역사 판단력, 성격의 분류 차이도 비롯된다. 보였고, 그래서 역사적 사고의 구성 요소 네 가지 구분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됐죠? 자,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을 볼게요. 연대기적 파악력. 자, 연대기적 파악력 내용을 보면 시간적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접근하는 것이 역사학이다. 자, 인간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가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분석한다. 자, 역사가는 인간 생활의 시간성을 고려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역사적 접근의 기본적 특성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의 삶과 형상의 변화, 다양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역사 사고는 시간
인간의 시간적 존재의 특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연대기적 파악력에 이제 뭐냐면 정의가 나오죠. 연대기 파악력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 여기고 인간의 삶과 형상을 연대기 속에서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연대기적 파악력을 어떤 정의,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여기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배경 설명하고 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연대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사건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 속에 배열하는 연대기적 감각이 필수적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과 관련된 용어는 이를 이해하고 이들을 활용한 능력, 시대 구분에 대한 이해 능력, 시간 요소를 통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연대기적인 파악력에 필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 시간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이들을 활용한 능력, 그 다음에 또 시대 구분에 대한 이해 능력, 시간 요소에 대한 인간관계 추론 능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능력들이.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용어와 관련된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거나 시간 관련 용어를 이해한 능력이고, 그리고 역사적 테스트나 역사 내러티브 속에서 시대착오적 용어를 나타나거나 찾아내거나 역사 서술할 때 시대착오적 용어를 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용어와 관련된 능력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죠. 용어와 관련된 설명. 네 번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용어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제 이해하냐. 예를 들어서 그 신문적 기사에 보면 백잔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고구려인들이 백제를 낮춰만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시대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시대 부분. 여기 시대 부분과 관련된 그 내용이죠. 이게 네 번이 아니라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니까. 자, 시대 구분은 요구와 관련된 거예요. 자, 시대 구분은 한 시기 속에서 공통된 속성이 지속된 기간과 변화의 계기를 찾아내서 나누는 것으로 학생들 이를 통해서 역사의 지속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은 따로 앞부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시대 구분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임용에서 두 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남색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인과관계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쭉 여기에서 있는데, 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은 그 시간의 어떤 순서대로 사실의 사건을 나열하고 그 가운데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때 결과가 원인 앞에 올 수는 없지만 분명 결과가 원인 앞에 올 수는 없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아닌지 절대적 시간 순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A라는 사건이 B 사건보다 먼저 선행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뭐냐면 이게 선행 사건이 B의 결과에 대한 꼭 원인이 될 수가 없죠.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비난 사건이 일어나면 그 비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좀 배경적 원인이 있죠. 예, 근인도 있고 원인도 있죠. 이때 원자는 먼 원자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 원인, 2차적 원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과 중장기적 원인, 장기 지속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 원인, 단기적 원인, 이렇게 중기적 원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드러나 있어 명백함과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 없는 잠재적 원인도 있다. 야,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일어날 때 바스티아 습격 사건을 예를 들잖아.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도 알고 있는 거야. 표면적으로 바스티아 습격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제 확대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에 뭐 이렇게 그 구체제의 모순이라든지 계몽사상 영향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진짜 원인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후대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구체제의 모순이라든지 그다음에 계몽사상 등등이 그 프랑스 혁명 이게 뭐냐 그 2차적 그 뭐라고 할까요? 2차적 이런다. 이게 2차적 원인이거나 또는 원인이다. 이때 원인은 먼 원자죠. 근원적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밖에도 연대기에 파악할 수
파악력에 속하는 것은 연표 화작과 그 다음에 연도의 계산, 연호의 이해와 사용, 역사적 변화 및 발전의 이해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앞에 제가 이렇게 분류할 때 하위 범주가 있고 하위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하위 범주가 있고 하위 기능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건 이제 보면, 자,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시대 구분 능력, 그 역사 문화과 관련된 답을 서술할 때 시대착오적 용어를 피하는 능력, 여러 가지 사실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중에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능력, 이 직접적인 원인과 장기적인 원인을 구별하는 능력, 이게 있죠. 요거는 이제 하위 범주라고요. 하위 범주.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 용어는 지금 남색책에는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갈색책에는 쓰고 있어요. 요걸 이제 하위 범주라고 그거 갖고 여기는 장기적인 좀 기억에 이제 의존한 거죠. 여기 보면 장기적인 사고 방식 에 의존한 거, 단기 기능에 의존한 것은 여기보다 좀 낮은 것을 하위 기능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하위 기능. 그래서 이 하위 기능은 이제 여기 보면 뭐 과거, 현재, 미래 구별 이런 것들이 하위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용어는 이제 하위 기능이라는 용어는 갈색책에 있어. 예. 그래서 남색책에 쓰이지 않지만 갈색책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하위 범주와 요 하위 범주가 좀 약간 동일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좀 넓은 범위의 하위 범주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는 하위 범주 할 때 작은 범위 하위 범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넓은 범주의 하위 범주 안에 있는 작은 범주의 하위 범주다 하면 이해가 되실 거야. 그래서 이 갈색책 용어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대기 파악력 속에서 시대 구분 이해 능력이나 그다음 인과관계 능력을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이제 뭐와 연결되냐? 탐구력이나 상상력과 연결된 거죠. 예. 그래서 이 탐구력과 상상력 같이 요구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고력을 논할 때 네 개도 이렇게 하위범주로 나눴지만 그거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의 방편이지. 실제 사고는 이렇게 유기적 통합됐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지적한 대로 사고력을 몇 개의 요소로 구분하는 것을 분석적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을 감안한다면 연대적 파악력을 따로 설정한 것은 시간 그 순서대로 따지는 측면을 강조한 거고 어떤 것을 이제 좀 부각시키게 한 거죠. 탐구력, 상상력 등 다른 사고 요소에서 연대적 파악력이 작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로 관련돼서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탐구력을 보죠. 자, 역사적 탐구력은 사료 비판하고 관련됐다고 했죠. 사료 비판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탐구력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 방식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인간의 내면이나 의도 이런 것도 알려면 상상력도 필요해. 감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내용도 있는데 이 역사 탐구력은 여기 이제 구성이 있어요. 음.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착각해서 남색 책보다 갈색 책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남색 책이 있어요. 남색 책이 착각했어.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겠죠. 일반적 탐구 기능.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른 교과와 뭐냐면 공유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역사 고유에만에 있는 탐구 기능. 역사 탐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일반적 탐구 기능과 역사 탐구 기능을 종합하는 역사 탐구 기능 이 세 가지 유형이 나눠져 있다. 이 부분은 좀 읽다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좀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가는 사료를 증거로 삼아 과거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서술한다. 이렇게 있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첫 번째 인증번호죠. 27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27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료 비판이라는 것은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구분하고 1차 사료와 2차 사료 구분 관련된 내용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자세히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야. 파란 책.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제가 이제 얘기했고 그분은 자 저자나 사회 성계 판단 저자나 자료 출처 확인 저자의 의도나 작성 목적의 추론 사료 속에 선택된 것과 생략된 걸 파악 의도하지 않는 증언의 세출 그러니까 숨기려는 것들 이제 역사가가 능동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이제 부재 증거 고려하고 연결돼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료 작성 방법이나 이유에 대한 해석, 용어가 가지는 역사의 의미 파악,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사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역사적 탐구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사료 분석과 비판하는 과정에서 연대의적 파악력도 필요할 수 있고요. 역사적 상상력도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판단력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넓은 범주, 제일 넓은 범주의 그 내용이 역사적 탐구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사가는 이런 비판을 거친 사료를 토대로 자신이 상정했던 가설이나 잠재적 권론을 논증하고 검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인식한다. 이때 역사가는 문제의식부터 결론의 도출 과정까지, 잠깐만요. 자, 문제의식부터 결론의 도출까지 철저히 논리적, 합리적 방법을 사용한다. 아, 왜냐 사료 비판 분석 과정에서 이제 논리적,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역사적 사건은 수많은 인간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행위의 동기와 신념도 고려된다. 여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논리적 사용하지만 또 이 과거 행위와 동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탐구력 안에 상상력적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역사가는 증거 활용에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연과학적 객관적으로 각을 기술할 수 없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이제 논리적 합리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어 요거와 관련된 거죠. 아니다까지 상상력이 필요하니까. 자, 역사적 탐구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료를 다루는 분야. 이게 제일 중심 메인이야. 예, 요게.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역사 탐구를 위해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는 절차를 알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료를 다룬 능력이라는 것은 역사가의 능력을 학습자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대체로 그 역사가들은 역사를 연구하는 절차는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이나 잠재적 권력을 상정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증거의 유물과 증거 가치를 평가한다. 자, 이 과정에서 검토된 사료를 증거로 삼아 과거 역사를 서술한다. 자, 요 그 역사가들의 사료 분석 비판 과정이 뭐와 비슷하죠? 교수학습 방법에 예, 이 사료 비판 분석 과정이 뭐와 비슷해요? 탐구학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이 탐구학습하고 이 사료학습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결과관이나 지식의 가정과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사료에 대한 영역이나 추론도의 사고를 거치게 되며 논리적 사고를 통해 여러 요소 간의 복잡한 어, 논리적 사고를 통해 여러 요소 간의 복잡한 관계나 인과관계를 가져내긴다. 동시에 역사적 사고에 특유한 상상력과 직감, 감정 등의 사고를 활용하여 사실을 밝혀내긴다. 자, 그래서 이 역사가의 어떤 사회 분석 과정에서 어떤 것을 뭐냐면 얻어내나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역사적 사건의 복잡한 관계나 인과관계를 가져내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고의 특유한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역사 과거의 행위와 동기와 신념도 고려해야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상상력, 직감, 감정 이런 것도 필요하죠. 자, 이런 걸 이제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따라서 역사적 탐구 기능을 속하는 요소들은 보편적 탐구 절차에 관한 기능도 있고요. 그 안에 역사의 특성을 그 뭐냐면 나타나는 어 나타나는 역사 사실이나 개념의 성격을 반영한 탐구 절차 기능도 있기 마련이다. 자, 그리고 보편적 이 탐구 절차는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 탐구 기능이고 역사적 특징적 탐구 절차는 역사 고유의 특징과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역사적 탐구 기능과 일반적 탐구 기능을 합쳐놓는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부류로 이제 탐구 기능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 탐구 기능을 볼게요. 일반적 탐구 기능. 자, 일반적 탐구 기능은 앞에서 이제 했던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사가의 이제 사료 다루는 절차 같은 거 있죠? 요 내용이 그 일반적 탐구 기능하고 연결돼 있어. 요 일반적 탐구 기능.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다른 교과와도 연결돼 있고 우리 앞에서 이것처럼 탐구학습법하고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탐구학습하고 이제 비슷해. 자, 문제 인지를 보면 이거 뭐 에어 두셔야겠죠? 이거는 탐구학습하고 관련된 거니까 에어 두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료 나왔어요. 탐구학습과 관련돼서. 그래서 문제 인지를 보면 문제의 소재, 가설 설정, 가설에 대한 탐색이 있고, 자,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참조 기능.
정보의 해상, 그다음에 자료의 소재, 파악, 자료의 선택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료 처리 능력을 보면 번역, 해석, 분석, 뭐 비교, 대조, 분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사료 분석과 뭐 비판 이런 것들 하죠. 그다음 권력의 돌출은 정보의 종합과 가설의 검증. 일반화는 결론에 다른 문제에 적용하고 원리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탐구 기능을 보면, 자, 이건 역사 고유의 탐구 기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 역사적 개념의 사용, 역사적 자료의 활용, 역사 연구의 방법의 수행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역사 개념의 사용은 계속성과 변화, 인과관계, 발전, 시간 개념과 유사성과 차이점, 일반성과 고유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있고 역사적 자료의 활용을 보면 1, 2차 사료의 활용, 사료 비판과 정보의 주요도 평가, 역사 지도, 연표 같은 거 활용 이런 거 있고 자, 역사적 연구 방법의 수행은 이제 연구 절차 계획대 조직, 연대기적 방향력, 뭐 역사의 편견 인식인데 뭐 이런 게 있다 보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놓은 거. 일반적 역사 탐구 기능과 역사의 탐구 기능을 종합한 탐구 기능을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제 파악 능력이 있고 정보 수집 능력이 있고 자료 취급 능력이 있고 결과 적용 능력이 있고 그런데요. 읽어볼게요. 자, 역사의 본질과 주제의 성격에 비추어 다뤄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다뤄야 할 가치가 있는가를 파악한 능력이다. 그래서 정보 수집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와 답사, 관찰 결과 견해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한 능력을 얘기하고요. 자료 취급 능력은 역사적 자료를 해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 종합, 비교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적응 능력은 자료 검증을 통해서 각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일반화시키고 추론을 통해서 그것을 새로운 역사사에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뭐가 관련된 거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네. 일반적인 사고 능력이지만 이 뒷부분부터는 뭐예요? 역사적 사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역사적 자료를 해서 그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역사와 관련된 사고 능력이지만 분석, 종합, 비교하는 능력은 뭐와 관련된 능력이에요? 예, 이거는 일반적 사고 능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역사 상상력이야. 상상력. 자, 이 역사 상상력은 역사가만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왜 이 상상력이 필요하겠어요? 앞에서 언급한 발견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 사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미를 재구성해서 일부 단서를 제공하는데 근치기 때문에 요 일부 단서를 바탕으로 해갖고 역사가 어떤 사고력을 바탕으로 상상력 통해서 메꿔 나가는 거죠. 보갑이나 삽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역사적 상상이 필요하냐 할 때 요거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보면 자, 역사 상상에 이렇게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역사가는 콜링우드가 말하는 상상적 구성의 구문을 짜거나 사료가 제시된 그 단서 사이에 숨어있는 사태를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사료에 항상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실만 나타나며 제한된 시간만을 담고 있는 마련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추론이 필요하다. 이때 추론은 자료를 함께 엮는 연결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며 자료의 요점을 내러티브 속에서 모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 상상이 반드시 증거에 입각한 입증의 사고작용을 중에서 소설적 상상력과 구분된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음.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 상상력이 뭘 차이가 있냐? 어, 두 가지가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만 잠깐 언급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문제기 때 노란책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란책 안 보시죠? 노란책에서 이제 역사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이 뭐가 차이냐? 전에도 이제 강조해서 몇 번 좀 얘기했지만 자, 첫 번째로는 증거에 입각한 거, 인지적 성격이 있어. 예, 증거에 입각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학적 상상력과 또 역사적 상상력의 이제 차이점은 상상력에 뭐냐면 차이가 있죠. 자, 문학적 상상력은 순수하게 말하는 창조야. 그렇지만 역사적 상상력은 재창조죠. 그러니까 몇 가지 단서를 잡아서 상상을 보여서 이어가는 재창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하고 또 요거하고 연결돼 있죠. 증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상상력하고
문학적 상상력, 소설적 상상력이 왜 구분되는가 하면 요걸 쓰시면 돼요. 증거 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창조가 아니라 역사 사실을 바탕한 재창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상상이란 대체로 사물이나 현상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감각을 통해서 직접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새로운 시각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상의 요점은 주어진 걸 분해하고 그것에 빠진 것이나 대안점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고와 상상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야. 요게 상상의 정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문학적 상상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가니까 당연히 역사적 상상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 역사 상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요거 역사 상상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개념을 제시했죠. 그래서 컬링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현이나 그 다음에 뭐 재사고, 그 다음에 디테일 추치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역사적 상상에 거론된 것은 감정이익과 삽입, 보관 등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요걸 이제 좀 다시 상기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적 상상력 안에서도 그 뭐냐면 하위 기능이 있어요. 하위 기능. 여기는 따로 이제 갈색책에는 범주라고 나누지 않지만 하위 기능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삽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거의 간격을 파악한 보관, 감정적 이해, 행위의 대안적 해석, 상상력 재구성. 이 상상력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이입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 사이에 처지하는 능력이다. 특히 역사적 감정이입이란 과거 사람들의 처지에 들어가 역사적 행위와 관련된 동기와 이유, 아울러 관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아울러 역사적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인들의 사상이나 관점에 대한 역사적 사상, 사건을 인식하고 과거사의 관습과 생활 방식이 이해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맥락적 감정이입 내용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사고력 하위범주 논할 때 서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앞부분과 서로 연결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자,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 상태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앞에서 이제 인지적 특징이 갖고 있다고 했죠. 인지적 특성을. 자, 그러나 역사 증거는 대체로 불안치하고 불완전한 따라서 역사가는 증거 속에 내재된 사상이나 의미를 축소해야 되며 이때 필요한 게 역사의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있고 자, 삽입 관련된 내용이 있어. 삽입도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 보관 삽입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삽입은 자료의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의 앞이나 뒤에 빠지고 있을 때 이를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고 보관은 자기가 빠져있는 과정을 중간 과정을 추론한 거다. 그래서 삽입과 보관에 대해서 어느 게 미냐 어느 게 하냐인데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굳이 이제 뭐냐면 차이점을 두자면 삽입은 A와 B 사건이 있을 때 요걸 메꿔주는 게 삽입이에요. 보관은 요게 사건 속에 이제 뚱뚱뚱뚱 떠 있는 거 있죠. 요걸 메꿔주는 게 보관이에요. 여기에 이제 차이를 줄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삽입과 보관은 역사 상상력 추론을 통해 역사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는 구조적 상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조적 상상의 큰 범위 안에 삽입과 보관이라는 게 있죠. 네, 요거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역사적 판단력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